아 좋아, 아 재밌어, 아 신기해.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아 설레. 안녕하십니까, 무도사입니다. 할 말 하안,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내가 아는 척하지 않는 것들, 좋아한다고 말하기 편입니다. 오늘 좋아한다고 말하기 편. 저는 이거는 사실은 제 단점이라고 계속 생각을 해왔던 거거든요. 어릴 때부터 좀 좋아한다는 말을 잘 안 했어요. 그거는 일단 제일 첫 번째로는 좀 기분 문제였어요. 좋아한다고 말하면은 취향을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내 진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게 조금 싫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을 좋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좀 좋아한다고 딱 말을 잘 못했어요. 그거는 약간 내가 내 주장이 좀 약한 편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런 말은 좀 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그렇게 집이 이렇게 풍족하지는 않아서 가지고 싶은 걸 다 가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물론 저희 엄마가 웬만한 건 다 그냥 해주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셨죠. 그리고 실제로도 웬만한 건 다 해주셨고, 어릴 때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아시는 분들 많지 않나, 그런 거? 약간 그런 기분이 있잖아. 뭐 말하면 안 된다, 내가 이거를 원한다고 말을 하지 않는 게 맞다. 왜냐면은 집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집에서도 부담이니까 처음부터 내가 말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던 거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제가 좀 하고 싶었던 게 소설가가 되고 싶었는데, 그게 돈이 안 된다고 너무 많이 그러니까, 심지어 그 학교 반 뒤에 게시판에 그런 거 붙잖아요. 그 직종별 연봉 순위? 연봉 데이터?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시인은 1년에 연봉이 8만 원인가 그랬어. 진짜 그랬어요.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그 글쓰기조차도 그냥 그거를 꿈이라고 말하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말은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어릴 때부터 나는 이런 걸 좋아한다, 이런 걸 하고 싶다, 이런 게 되고 싶다, 이런 말은 안 해야 된다고 좀 많이 느끼면서 좀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좀 성격 문제도 있고 환경 문제도 있고, 그리고 그거를 저는 좀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로는 그렇게 계속 좋아한다는 말을 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진짜 잘 모르겠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게 이게 좋아하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모르겠는 거예요. 기분 좋은 일이 있어, 내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하면은 행복해, 즐거워, 이런 기분이 들어도 그걸 이렇게 말로 표현할 만큼 실제로 그러한가에 대해서 그 의문이 드는 거죠. 의심을 하는 거야 자꾸만, 그거에 대해서. 내 기분인데. 사실 이거는 좀 최근까지도 그랬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만약에 즐겁더라도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닐지도 몰라, 내가 그렇게 다른 일을 내팽개칠 만큼 이 일을 좋아하는 건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계속 의심을 한다는 거야. 내가 이 일을 인생에 몰빵할 수 있을 만큼 좋아해, 나는 앞으로 이거면 돼 라고 말할 정도는 아닌 거라는 거죠. 그렇잖아. 그런 식은 아니었던 거야. 내 기분이 그 정도로 좋아하는 건 아니지 않나? 그 정도로 열정이 있는 건 아니지 않나? 그 정도로 열의가 있는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누군가한테 들은 얘기인데, 제가 글 쓰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학교도 그만 다니고 싶었어요. 학교가 너무 재미없었어.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네가 글을 쓰고 싶으면, 그게 그렇게 좋다면, 그리고 그렇게 열의가 있고 열정이 있다면 너는 이미 글을 썼을 것이다, 쓰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안 쓴 건 아니야. 그때도 뭔가 끄적거리고는 있었어. 근데 본격적이진 않으니까 그 사람 말이 맞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 내가 그 정도로 좋아하고 열의가 있고 열정이 있고 바치고 싶으면 그냥 벌써 했을 텐데.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그 정도인가? 내가 열의를 바칠 만한, 내가 그렇게 모든 걸 몰빵할 만큼 좋아하는 건가? 사실 근데 그런 일들은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일은 진짜 흔하지가 않잖아요. 아무튼 간에 그런 이유들 때문에 좋아한다고 말을 잘 안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되게 단점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단점이냐면 첫 번째로는 내가 나 자신을 별로 아끼지 않는다고 여겨져요. 그거는 실제로 근데 나 자신을 아끼지 않는 행위야. 무언가를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건.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한다 그럴 때 상대방을 꼬시고 싶어, 이분을 이제 푸시를 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분한테 뭐를 해야 돼요? 이분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파악을 하고 그거 중심으로 이제 전략들을 짜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지. 나도 나 자신을 좋아하는 데 있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좋아한다는 말을 하도 안 하다 보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 자신을 아끼지 않는구나 이게 느껴지게 돼요. 그럼 나는 뭔가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두 번째는 취향이 없어요. 취향. 무슨 일을 할 때 뭔가를 사거나 무슨 일을 할 때 내 취향이 없는 거예요. 취향이 없는 게 무슨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취향이 없다는 거는 자기 목소리가 없다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좋다, 이게 내 취향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그게 내 목소리가 되는 거거든. 내가 되는 거거든. 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을 했을 때 무언가를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아끼는 행위인 거고, 그렇지 못했을 때는 나를 되게 방치하고 스스로에게 굉장히 무관심한 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제 모습을 스스로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치려고 한 거는 몇 년 전부터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했던 거는 일단 그냥 좋아한다고 던지는 거예요. 막 그냥 조금이라도 기분이 좋거나 조금이라도 즐겁거나 그러면은 그냥 좋다고 말을 막 던지는 거예요. 아 좋아, 아 재밌어, 아 신기해.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아 설레. 아 설렌다, 이 말을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것도 사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상쾌하다든가 쾌적하다든가 편안하다든가 아니면은 약간의 흥분이 된다든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은 설렌다라는 표현이에요. 설렌다 진짜 좋아요. 설렌다라고 그냥 한번 해보세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거야.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 그냥 다 설렌다고 이야기를 해버리냐면, 예를 들어서 원치 않는 여행을 가. 원치 않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랑 어떻게 엮여서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러면은 딱 생각이 들었잖아요. 아 그거 뭐 재밌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직전에 그냥 그거 가기 전에 아 설렌다 라고 그냥 입 밖으로 꺼내는 거예요. 발음을 하는 거야. 그냥 설렌다 라는 말을 그냥 발음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조금 마음의 문이 열리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가서 재밌을지 안 재밌을지 모르지. 근데 그냥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재밌을 수 있어요. 그런 식이에요. 그냥 자기가 뭔가 기대가 되지 않는 일이라도 그냥 한번 설렌다고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일단 그게 제 제일 첫 번째 방법이었어요. 일단 그래도 계속 말을 하고 나보니까 다른 모든 것들이 조금씩 다르게 보여요. 이거 재밌지 않을까? 재밌지 않을까 하는 구석들이 보여요. 어떤 일이든 간에. 두 번째로 제가 접근을 한 방법은 제 감정에 좀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대상에다가 갖는 호감이라는 기분은 섬세하게 좀 예민하게 접근을 하면 할수록 좀 더 구체적으로 느껴져요. 그 기분이 나한테 실제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예민하게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예민하다고 말을 하면은 좀 아니 나는 성격이 예민하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예민하기 위한 방법은 그거를 문장으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다 라고 문장으로 생각을 만드는 거. 사실 우리 머릿속으로 돌아갈 때 이 머리에 있는 생각들이 문장으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그냥 머리를 이렇게 굴러다니는 기분이 들잖아요. 근데 문장으로 그걸 만들어 놓으면 여기 딱 껴지는 느낌이잖아. 문장이 차곡차곡 정리가 되는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어떤 기분이 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봄 피크닉을 갔다 왔다 그러면은 그 피크닉에 가서 어떤 기분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고 어떤 기분이었는지 문장으로 적으려고 노력을 하면 그걸 좀 예민하게 접근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고, 그 앞선 두 가지가 제가 했던 방법이고, 요 두 가지 방법을 합쳐서 최종은 이런 거예요. 일단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해. 그리고 나서 그 기분에 대해서, 좋아하는 감정에 대해서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구체적인 사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연애할 때 그런 기분 많이 들잖아요. 막상 그러니까 연애하기 전에는 그렇게 좋은지 몰랐는데 연애를 하다 보면, 이 관계를 지속하다 보면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더 뭐랄까 사랑한다는 표현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고백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좋아한다고 고백을 먼저 하고, 그리고 그 고백이 어떤 사건으로 일어났을 때, 관계가 연인으로 발전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여기고 있는 건지 자꾸만 생각을 예민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마음이 커진다는 거죠. 그럼 그 마음이 커진다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커진다는 거고, 이 무언가를 좋아하는 게 익숙해진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은 조금 쉬운 것 같아요. 뭔가를 좋아한다고 말하기도 점점 더 쉬워지고, 좋다 싫다 라고 말하기가 점점 더 편해지고 익숙해져요. 그럼 그런 것들이 쌓이면은 이제 내 취향도 생기게 되는 거고, 내 취향이 생기면은 내가 좀 더 내가 좋아하는 거를 더 빨리 찾을 수가 있고, 그러면서 점점 더 색깔 있는 인간으로 변하는 거죠. 그 전에는 좋아하는 게 없으면은 좀
무채색의 좀 무채색의 인간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사실 제가 그래서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소위 덕후라고 불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그 사람들이 진짜 솔직히 진짜 부러워요. 오타쿠, 매니아, 덕후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거 진짜 너무 부러워요. 난 그게 안 돼. 금전적인 거, 시간적인 거 다 거기다 넣어서 거기서 만족감을 느끼고 거기서 이제 행복을 느끼고 후회하지 않고 좋아하니까, 이것들을 좋아하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는 진짜 대단한 일 같아요. 이건 진짜 대단한 일 같아요. 그러면 인생이 즐겁잖아요. 사실은 그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그렇게 있으면은 내 뇌피셜로만 생각해도 되게 즐거운데 그분 실제로 하면은 얼마나 즐거울 거야. 부러워. 덕질 어떻게 하는 거야. 오늘 여기까지 좀 좋아하는 것,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저의 단점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그거를 좀 고쳐보고자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좀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어렸을 적에 누군가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해줬다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이기도 해요. 되게 좋아하는 일이 있다는 건 되게 좀 뭐랄까 복받은 일이다. 그거를 좀 소중히 할 수 있어야 된다.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무도사였습니다. 안녕.